Zombie apocalypse. 안녕하세요, 레드히든입니다. 중국의 한 포럼에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한국 국기에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하게 하지 마라, 태권도의 문화 침략을 폭로라는 글이 화제가 되는데요. 일단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드 때문에 한국 기업과 한류 등 중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한국에서 온 남덩어리 태권도는 오히려 중국인들의 피를 빨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어른 아이 막론하고 매일 태권도 도복을 입고 태극기에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하는 것도 모자라 매년마다 태권도에 쓰는 돈이 1000억 위안을 넘는다며 비판했습니다. 태권도의 기원은 조선반도이고 한국 맨손 격투술 중의 하나이며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1955년 최홍희 장군이 태근, 당수, 수박, 태견, 화롱도 등 한국 전통 맨손 격투를 규범에 맞게 통일하고 일본 공수도의 일부 기법과 규칙을 흡수해서 만든 것이 태권도라고 소개했습니다. 태권도가 이토록 빠르게 전세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었던 건 한국 정부와 삼성, 현대 같은 재벌 그룹들이 한국 문화 수출을 중요 사항으로 여기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태권도의 문턱이 낮아 훈련하기 쉽고 중국 전통 무술처럼 매일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훈련할 필요가 없고, 등급 체계와 교육 규범이 뚜렷하게 갖춰져 있어 등급에 맞게 배울 수 있으며 수련자가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를 해줄 뿐더러 잘 꾸며진 도장과 이쁜 도복, 시각적으로 멋진 발차기 동작, 예의, 염치, 극기, 인내, 백절불구의 태권도 정신,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일정히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수련자들이 허세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킨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세계 태권도 연맹은 1989년 처음으로 베이징에 태권도 학원을 열면서 태권도 중국 진출의 서막을 열었고,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중국 태권도 협회가 설립됐습니다. 시기도 알맞게 90년대부터 한중 경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태권도가 중국 전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보급됐고, 거기다가 한류의 영향으로 10대부터 40대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면서 한국 스타들의 인기가 급상승했고, 팬들은 그 스타들이 문화인 태권도를 안 좋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크게는 베이징, 상해, 심천 같은 대도시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농촌마을까지 태권도 도장이 없는 곳이 없고 태권도 도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히 두려운 건 태권도의 적나라한 문화 침략에 중국인들은 대부분 무덤덤하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체육산업 전문가의 비완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은 3천만 명이 넘고, 한 사람당 연간 1만 위안의 수강료를 낸다고 치면 1년에 3천억 위안, 10년이면 3조 위안인데, 참고로 2017년 기준 중국 국방비가 1조 위안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저 많은 돈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흘러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수천만 명의 사회적 엘리트가 연간 수천억이 넘는 지출을 하게 만든 건 한국의 문화적 명분에 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다시 말해 국가가 전쟁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태권도 문화에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은 3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입장과 애국심이 크게 훼손됐을 것이며, 적어도 한쪽은 조국, 한쪽은 문화시향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갈등은 할 것이며, 진짜로 전 국민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 이 3천만 명이 주저하며 지켜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인지를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글이 마무리됐는데, 글쓴이가 한국과의 전쟁까지 염두해서 이런 글 쓴 거 보면 태권도가 중국에서 잘 나가는 것이 어지간히 배가 아팠나 봅니다. 사실 태권도가 중국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고, 부모들이 예전처럼 아이들을 소림사나 중국 전통 무술학교로 보내는 것보다 대부분 태권도 학원에 보내서 중국 전통 무술의 위기가 온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러다가 전통 무술을 배우는 사람이 없어서 사라질까봐 겁나는 중국인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겠다만, 문화 침략과 전쟁까지 꺼내들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또 다른 전통 무술 수련자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본인도 자녀를 태권도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었는데, 태권도 사범이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가르치는데, 이건 요즘 실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지는 중국 전통무술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고, 사범부터 아이들까지 중국 국기에 경례하는 모습은 중국 전통무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고,
수업이 끝나면 사범은 아이들에게 차례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게 하는데, 아이가 인사를 하면 사범과 친구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아이는 이제 어른을 존경하면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렇게 사소하면서도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충격으로 다가왔고 아이들을 태권도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태권도는 중국 전통 무술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육 시스템과 인성 교육에 감탄했고,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전통 무술을 수련한 수련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태권도에 비해 부족한지 잘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태권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